현대명리의 육친론. 1. 육친론의 기원과 역사. 이 육친론은 사주명리학의 한 분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족 관계를 사주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다. 육친론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로 구성되며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에 따라 육친을 설명한다. 육친론은 동양고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이론은 고유한 특징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예를 들어 유한의 회남자에서는 오행의 상극 관계를 중시하고 동중서의 춘추번로에서는 오행의 상생 관계를 중시한다. 경시역전에서는 주역의 육효점을 바탕으로 육친을 설명하고 자평명리학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정인과 편인을 나눈다. 삼명통회에서는 천간과 오행의 생극재화를 사용하여 육친을 설명한다. 삼육친론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주명리학에 권능한 도구로서 인맥의 성별이나 가계도, 관계의 실제 역할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오행은 인간의 몸과 정신, 의학과 문학, 종교와 철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친론에는 한계점도 존재하며 예측의 정확도나 외부 변수의 영향 등에 대한 논쟁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서로 다른 고서에 제시된 친족론을 비교 분석하여 명리학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명리학에서 육친론은 사주팔자의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육친론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인연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명리학원은 명시대의 유백원 선생이 저술한 적천수의 찬가이자 해설서입니다. 이 책은 간명법을 이용하여 사주팔자의 용어를 설명하고 실전적인 내용을 보충 설명하며 여러 가지 학설을 분석하여 사주학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명리학원은 연애자평의 육친론 방식을 부정하지 않고 육친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연오리시 자리에도 육친의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여자와 남자의 육친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며 오행과 천간, 지지, 육친 등을 다룬다. 이자평진전은 심효첨 선생이 저술한 사주 판단서로 연애자평 방식의 육친론에서 출생연도가 아닌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책은 육식갑자의 나부모행 즉 예순갑자 도표에 나오는 예순갑자를 다시 오행으로 분류한 것으로 현대 명리학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론을 비판하며 육친을 천간의 십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해당 육친의 상태를 지지의 삼합, 포태법, 육충, 형살 등으로 설명한다. 사면해자평은 육친법과 비견 개념이 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또한 재성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일어나면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견 개념은 형제를 의미하며 재성은 부친과 처첩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견 개념이 십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한다. 세운과 월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육친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이와 같이 명리학원, 자평진전, 연애자평은 모두 명리학의 육친론에 관한 저작물이며 사주팔자의 육친 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다섯명리학원은 유백원 선생이 저술한 적천수의 찬가이자 해설서로 간명법을 이용하여 사주팔자의 용어를 설명하고 실전적인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이 책은 사주학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난해함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애자평의 육친론 방식을 부정하지 않으며 여자와 남자의 육친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고 연오리시 자리에도 육친의 의미를 부여한다. 육자평진전은 심효첨 선생이 저술한 사주 판단서로 연애자평 방식의 육친론에서 출생연도가 아닌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책은 육식갑자의 나부모행을 비판하며 천간의 십신을 중심으로 육친을 설명하고 해당 육친의 상태를 지지의 삼합, 포태법, 육충, 형살 등으로 설명한다. 칠연해자평은 육친법과 비견 개념이 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된다. 또한 재성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일어나면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견 개념이 십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세운과 월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육친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명리학에서 다양한 육친론에 대한 비교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철초의 적천수와 기연의 자평은 각자의 시각에서 육친론을 다루고 있다. 일적천수에서는 오행의 생극재화와 왕상휴수사를 이용하여 사주를 해석하며 희신, 기신 여부와 관련하여 모든 육친 관계의 기륭 상태를 논한다. 여명장에서는 관성 이외에도 인성, 식상, 재성에 대한 배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연애자평에서는 신사를 육친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는 일적천수와 대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임철초의 시각에서는 여자의 운명에서 남편은 용신이 되고 자식은 희신이 된다고 주장하며 관성만을 남편으로 보거나 식상만을 자식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여러 육친론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기준성의 부재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등장한다. 육친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3. 또 다른 명리서인 궁통보감은 육친론에서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며 조후와 억부를 조합하여 중화를 이루는 용신을 선정한다. 그러나 이 방식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기존의 자평명리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사궁통보감과 적천수천미는 육친의 행복과 불행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며 각각의 이론은 자신만의 특징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선명리학에서 육친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육친론의 기준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명리학은 오행과 천간, 지지, 육친 등을 다루며 인간관계와 운세의 분석에 응용됩니다. 이러한 육친론은 사주팔자를 통해 인간관계의 이해와 예측을 위해 사용된다. 육친법은 일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와 인생운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육친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일육친이란 일상에서의 부모, 형제, 자식, 처, 관 등과 같은 가족관계를 일간 대비로 본 것이다. 일간 대비란 일주와 지지의 간지를 비교하여 오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육친은 십신 또는 육신이라고도 하며 각각 10개와 6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육친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으로 나눌 수 있다. 비겁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으로 형제를 상징하며 주체성과 독립심을 나타낸다. 식상은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으로 자식을 상징하며 활동력과 창조력을 나타낸다. 재성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으로 철을 상징하며 계획성과 풍요성을 나타낸다. 관성은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으로 관등을 상징하며 통제력과 합리성을 나타낸다. 인성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으로 부모를 상징하며 학문과 명예를 나타낸다. 삼육친오행이란 일간을 기준으로 한 오행의 특성을 말한다. 오행의 특성에는 청하고 탁한 것이 있다. 청한 오행은 적당한 세기와 균형을 가지고 있으며 제압하거나 설계하는 오행이 있어야 한다. 탁한 오행은 과도하거나 부족한 세기를 가지고 있으며 제압하거나 설계하는 오행이 없거나 형충파해에 빠져 있다. 사육친운이란 사주원국에서 육친오행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육친운에는 희신운과 기신운이 있다. 희신운은 육친오행이 청해지는 운이고 기신운은 육친오행이 탁해지는 운이다. 희신운은 육친오행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기신운은 육친오행의 단점을 드러낸다. 2. 육친오행. 일주를 기준으로 한 오행을 육친오행이라 한다. 육친오행 생극도 오행의 청한 특성. 사주가 너무 태왕하지 않고 약하지도 않다. 즉 중화보통이다. 여러 개이면 제압, 설계하는 오행이 반드시 있다. 형충파해를 당하지 않는다. 오행의 탁한 특성. 너무 태왕하다. 여러 개인데 제압 설계하는 오행이 없다. 형충파해를 당한다. 3. 육친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비겁 식상 형제가 자식을 생산하는 형상으로 자식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식상 재성 자식이 철을 생산하는 형상으로
일복이나 연애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재성 관성처가 관등관리나 벼슬 등급을 생산하는 형상으로 출세복이나 직업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관성 인성관등이 부모를 생산하는 형상으로 명예복이나 승진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인성 비겁 부모가 형제를 생산하는 형상으로 학문복이나 인덕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육비겁 재성 형제가 철을 극하는 형상으로 손재 파산하거나 이혼하는 운이다. 칠식상 관성 자식이 관등을 극하는 형상으로 실직하거나 명예를 잃는 운이다. 팔재성 인성처가 부모를 극하는 형상으로 가정불화나 고부 갈등이 생기는 운이다. 구관성 비겁 관등이 형제를 극하는 형상으로 형제간의 불화나 친구와 다투는 운이다. 십인성 식상 부모가 자식을 극하는 형상으로 밥그릇을 뺏기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운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친운을 분석해야 한다. 육친운은 사주원국에서 육친오행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육친오행은 일간을 기준으로 한 오행의 특성으로 청하고 탁한 것이 있다. 육친운에는 희신운과 기신운이 있다. 희신운은 육친오행이 청해지는 운이고 기신운은 육친오행이 탁해지는 운이다. 희신운은 육친오행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기신운은 육친오행의 단점을 드러냅니다. 이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육친운은 다음과 같다. 비겁은 비겁오행이 변화하는 운이다. 비겁오행이 청하면 주체성과 독립심이 강해지고 형제나 동료의 도움이 있다. 비겁오행이 탁하면 아집과 자존심이 과하고 경쟁심이 강해져 남을 이기려고 한다. 식상운, 식상오행이 변화하는 운이다. 식상오행이 청하면 활동력과 창조력이 높아지고 자식복이 있다. 식상오행이 탁하면 활동이 과도하고 게으르고 남녀 간의 교제가 많다. 재성운, 재성오행이 변화하는 운이다. 재성오행이 청하면 계획성과 풍요성이 있고 재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재성오행이 탁하면 인성을 극하고 공부를 못하고 이성 문제에 곤란하다. 관성운, 관성오행이 변화하는 운이다. 관성오행이 청하면 통제력과 합리성이 있고 출세하거나 관직을 얻습니다. 관성오행이 탁하면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관사론잡한다. 인성운, 인성오행이 변화하는 운이다. 인성오행이 청하면 학문과 명예가 있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 인성오행이 탁하면 식상을 극하고 박복하고 재물복이 없다. 육친법은 사주명리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와 인생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육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주팔자와 일간을 알아야 하며 육친과 육친운을 분석해야 한다. 육친법은 오행의 생극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사주 해석에서 육친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방식인 연애자평, 적천수, 유공통보감은 육친론을 활용하여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육친론은 사주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연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육친론을 오용하지 않도록 문헌적 근거와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육친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육친론은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가치가 있으며 적절하게 활용하여 육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